네, 미중 고위급 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하며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양측이 첫 만남부터 의례적인 덕담은커녕 거친 설전이 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나라 간 첫 고위급 대면 만남이라는 점에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미중 관계의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시작부터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양측 모두 작심한 듯 하고 싶었던 말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중국의 행동이 규칙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신장 지역을 포함해 중국의 행동에 대한 깊은 우려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홍콩과 대만, 또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동맹을 향한 경제적 강압 등의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양제츠 정치국어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과 금융의 우위를 활용한다면서 국제무역의 미래를 위협하기 위해 국가 안보의 개념을 남용한다고 맞섰습니다.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선동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신장과 홍콩, 대만은 모두 분리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내정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도 함께 했는데요. 흑인에 대한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홍콩 관련 제재를 염두에 둔 듯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는 것은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이 아니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애초 취재진에게 공개되는 모두 발언은 2분씩으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요. 중국 측의 모두 발언이 당초 합의한 시간보다 길어지자 블링컨 장관은 철수하던 취재진을 다시 불러 추가 발언까지 했고요. 이게 1시간 넘게 지속되면서 양측의 날선 공방이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네, 애초부터 이 미중 고위급 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회담에 앞서서 미국은 무역과 인권, 또 기술, 영내 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 의제를 모두 꺼내놓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 홍콩과 신장에서의 인권 탄압, 지식재산권 절취, 대만 문제, 남동중국해에서의 동맹국 위협 등을 비판하며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중국 역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 문제가 의제로 올라올 경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그야말로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 기간 양측은 모두 3번의 만남을 가질 예정인데요. 첫날 2차례 회담에 대해서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실질적이고 진지했다고 평가하면서 서로 자국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틀째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전에 열립니다. 미중 양측이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시각차를 드러낸 만큼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과 이란 등 핵 비확산, 또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는 양국이 일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미 2+2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중국 외교부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곧바로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알래스카 회담에 앞서서 어제 서울에서도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참여하는 2+2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 결과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중국과의 고위급 대면 회담에 앞서서 한국과 일본을 먼저 들렀는데요. 미국이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는 뜻을 과시하기 위한 뜻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다만 어제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2+2 회의 이후 내놓은 공동 성명에서는 특별히 중국이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 글로벌타임즈는 한국의 합리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하루 전 미일 공동 성명과 대조적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한국은 일본과 달리 지정학적 이익을 고려해서 중국을 공개 자극하는 것을 삼갔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매체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동맹을 끌어들여 포위하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전략에서 약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어서 중국도 북한과 또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행보에 대해 중국이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미중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인데요.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른 중러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의 우호 관계도 한껏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지난달 중국에 들어온 리룡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의 신임장 제출 모습을 어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북미 간 북핵 협상이 틀어지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북한이 최근 중국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또 북한 또한 대미 관계에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가 한창 진행 중인데 시위대들 사이에서 이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을 확인하는 데 인공지능 AI 기술이 접목된 CCTV를 동원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관련 장비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 기술이 차별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개인을 골라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디지털 감시에 미얀마 시위대는 CCTV가 없는 길을 찾기도 하는데요. 젊은 운동가들은 군경이나 물대포 위치, 또 도로 통제 상황 등을 담은 모바일 지도 앱 등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반중 감정은 더 격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양곤 지역 중국계 공장들이 방화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군부를 향해서 폭력을 중단할 효과적인 조치를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자 중국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양회를 앞두고 취해졌던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풀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역 간 이동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핵산검사 증명서가 꼭 필요했는데요. 이번 주 초부터 통제를 완화하면서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훨씬 더 자유롭게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졌는데요. 봄철 여행객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24절기 중 5번째 절기인 청명에 맞춰서 사흘간의 연휴 청명절을 즐기는데요. 중국의 한 여행 플랫폼은 이 기간 중국의 여행객이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19년의 수준을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